우선 여기 우리 PLSQL에서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set server output on이라고 하는 거를 실행시켜주는 이유는 우리 출력물에서 여기 dbms output put line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했을 때 그 결과를 이렇게 콘솔 창에서 보기 위해서는 한 번 이걸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이 옆에는 주석을 쓰지 마세요. 이 문장 옆에는 주석을 쓰시면 얘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주석을 넣고 싶으시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넣어주시고요. 음. PLSQL 구조는 비긴하고 엔드 사이에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를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코드. 네,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put line과 같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는, 함수는요, 값을 전달을 받아서, 물론 값을 전달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함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함수들은 값을 전달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함수예요. 이 put underscore line, put underscore line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을 넘겨주면, 문자열을 그 값으로 전달하면 무엇을 해주냐면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put 라인에게 넘겨준 문자열을 콘솔 창에 그대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put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란 어떤 값을 넘겨주면 그 값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고 기능의 결과를 반환해주는 그런 어떤 코드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거는 패키지 이름인데 패키지라고 하는 건 일단은 지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전체가 함수의 이름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bms output.putline이라고 하는 게 콘솔 창에 무엇인가를 출력해주는 함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값들을 저장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값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지, 얼마 동안 저장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만들면서 뭐 예를 들면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출력만 하는 거죠. 출력을 하는 동안에 뭔가 출력하고 싶은 값들을 임시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값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것을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변수. 네.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고요. PLSQL에서는 그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써줘야 돼요. 변수의 이름은 나중에 이 변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름을 주는 이유는 이름이 있어야 그 변수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값이 7788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 저장되어져 있는지 찾아가려면 이름이 있어야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저장할 거냐, 어디에 그러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수들은 이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변수들은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PLSQL에서는 그 변수가 숫자를 저장하는 거냐, 문자열을 저장하는 거냐, 날짜를 저장하는 거냐, 이런 거를 미리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변수 선언이에요. 네 자리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VEMPNO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문장은 두 자리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VDPTNO라는 이름의 변수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음.
자, 그 다음에 값을 할당하고 싶다. 어,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값을 넣고 싶다 이거예요. 변수에다 값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할당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할당 연산자를. 값을 넣을 수 있는 위치는 디클레어에서 값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블럭.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 블록인 begin and 사이에서 값을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할 수도 있고 변수를 우선 선언만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값들을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값을 할당했다고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어요. 그죠? 7788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되어져 있지만 빅인엔드에서 뭐 7789 이런 식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 타입. 컬럼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기서는 이렇게 썼죠. DPT 테이블, DPT NO의 타입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자, DPT 테이블 볼게요. DPT NO는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정수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몇 자리까지만 저장할 수 있어요? 두 자리까지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PT NO라고 하는 컬럼에는 마이너스 99부터 플러스 99까지의 정수들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타입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죠. 2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죠. 3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죠. 4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죠. 컬럼 타입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한 칸이에요. 한 칸. 아시겠습니까? 이 한 칸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예요. 이 한 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한 줄에 들어간 건 뭐예요? 숫자가 여러 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컬럼 타입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컬럼의 타입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DPTNO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컬럼에 이 한 칸에 저장할 수 있는 게 무슨 타입이냐예요. 그럼 숫자잖아요. 숫자 들어가는 거죠. 숫자인데 두 자리보다 큰 건 없죠. 그러니까 두 자리까지의 정수를 저장하겠다. 예. 그럼 첫 번째 행의 컬럼에도 두 번째 행의 컬럼에도 세 번째 행의 컬럼에도 네 번째 행의 컬럼에도 항상 똑같은 타입으로만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은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컬럼은 다른 타입들을 섞어서 저장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 있어요. 어, 뭐 문자열들이 들어가다가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날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컬럼에는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럼에 하나의 칸에 무엇을 저장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타입인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혹시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예,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쪽 문장하고 아래쪽 문장은 같은 문장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변수 이름. 여기까지가 변수 이름이고 이 변수에는 무슨 타입으로 저장하겠다? 숫자인데 두 자리 정수 숫자 타입으로 저장하겠다. 예. 그러면서 값을 할당하는 것까지 했죠. 그죠? 어. 이렇게 선언하셔도 되고 아니면 변수를 DPT 테이블에 DPT NO 컬럼에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라고 선언하셔도 되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은 의미.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아래쪽은요, 얘는 어떻게 쓴 거냐면 DPT 테이블에서 dname,
DPT 테이블, 여기 열을 볼게요. 자, dname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몇 바이트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14바이트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 최대, 최대 14바이트까지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컬럼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쪽 문장은요,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거예요. 변수 이름이 name인데, 타입은 가변 길이 문자열 14바이트. 이렇게 쓴 거랑 같은 뜻이에요. 가변 길이 문자열 14바이트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라고 쓴 것과, 그 다음에 DPT 테이블의 dname이 저장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라고 쓴 거는 같은 뜻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되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이 DPT 테이블에서 컬럼 하나를 가져온 거잖아요. 컬럼 여러 개 가져온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조건에 맞는 조건에 맞는 거는 하나밖에 없겠죠. 부서 번호가 일치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거 행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하나밖에 없죠. 문자열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문자 한 개만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인 거예요. 문자 한 개만. 이해되셨습니까?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도,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만 썼지만, EMP 테이블 볼까요? EMP 테이블의 열을 볼게요. EMP NO는 어디까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네 자리까지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쵸? 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랑 같은 거예요. 변수는 네 자리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라고 쓰는 것과 EMP 테이블에 EMP NO 컬럼이 가질 수 있는 타입입니다. 라고 쓰는 거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는 같은 거란 뜻이에요. 왜? 테이블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숫자 한 개를 저장하는 변수란 얘기예요. 숫자 한 개를 저장하는 변수인데 그 숫자가 EMP-NO의 타입과 같다. EMP-NO의 타입은 네 자리 정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 그럼 아래쪽 이렇게 쓴 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EMP 테이블 볼까요? 이네임. 가변 길이 문자열인데 몇 바이트까지? 10바이트까지.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여기에 10바이트가 넘는 문자열은 없어요. 그죠? 10바이트까지만 문자열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거는 4바이트이고, 어떤 거는 5바이트이고, 어떤 거는 6바이트고, 뭐 어떤 거는 9바이트고, 그럴 수 있지만 최대 10바이트까지, 그리고 문자열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문자열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선언한 거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EMP 네임이 가지고 있는 타입이다 라는 뜻은 10바이트까지의 문자열이다 라는 그런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쓴 거랑 같은 거예요? 변수 이름은 잡인데 잡은 가변 길이 문자열이네요. 그리고 9바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는 차투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v잡이라고 하는 변수는 최대 9바이트까지의 문자열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문자 한 개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여기는 숫자 한 개.
여기는 문자열 한 개, 여기도 문자열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 컬럼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셀렉트를 했을 때, EMP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했을 때, 셀렉트 한 값을 into 변수에, 셀렉트 한 값을 into 변수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가 있고, 그 결과를 출력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면, 이렇게 잘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게 뭐였었냐면, 행 한 개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얘는, 어, 테이블 이름 다음에 로우 타입이라고 사용합니다. 컬럼의 타입을 쓸 때는 그냥 타입이라고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의 타입이라고 할 때는 로우 타입이라고 쓰시면 돼요. 로우 타입. 로우 타입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이 로우 타입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음? 예, 이렇게 8개의 타입을 갖는 데이터 타입이다라는 뜻이에요. 8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컬럼 8개. 컬럼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가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죠. 컬럼에 있는 값들을 모으면, 컬럼에 있는 값들을 모으면, 그건 뭐가 돼요? 행. 한 개가 되죠. 한 개 행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EMP NO다. 두 번째는 eName이다. 세 번째는 MGR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 저장된 8개의 값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죠? 얘네들을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복합 타입에서는요, 첫 번째는 숫자고, 두 번째는 가변길이 문자열이고, 여기도 가변길이 문자열이고, 여기는 정수고, 여기는 날짜고, 여기는 정수, 실수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정수, 여기도 정수. 이렇게 각각 컬럼들마다 타입이 다르단 말이에요. 8개의 값을 모아서 하나의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은데 각각 들어가는 게 다 다르죠. 그쵸? 네. 이런 타입을 이렇게 복합적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이런 거를 레코드라고 부르는데 레코드라고 하는 거를 선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언하고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행의 타입이란 테이블에서 한 개 행이면 여러 개의 컬럼이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컬럼에 있는 값들을, 값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 그럼 이 변수 이름은 하나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DPT 에러 타입이죠. DPT 에러는 이렇게 생깁니다. 세 개의 값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vrow라고 하는 변수는 dptno의 행 타입과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행 타입이란 얘기는 첫 번째 값은 정수, 두 번째 값은 문자열, 세 번째 값은 문자열.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예요. 변수 이름 하나인데 값이 세 개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각각의 값들은 어떻게 찾느냐? 각각의 값들은 컬럼 이름들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로우 타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우 타입에는 하나의 로우에는 dptno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하나의 행에는 dname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하나의 행에는 eros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그래서 그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각각 들어있는 값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로우 타입의 의미예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DEPT 테이블을 가지고 했었었는데, 네 자리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EMP 테이블의 한 개 행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정수 변수에는 7788을 할당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 4번이 4번이 7788인 직원의 레코드를 여기서 행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있죠. 어, 어. 행 타입 변수에 저장하세요. 그리고 저장된 내용을 출력해 보세요. 이거를 TLSQL로 만들어 보시는 거.
잘 되세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PL, SQL 블록의 구조를 먼저 쓰면은요, declare, 선언한다, 그 다음에 begin, 문장을 시작한다, end, 문장을 끝내겠다. 요렇게 구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네 자리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고 그랬어요. 변수. 그리고 이름은 4번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거여서 empno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넘버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넘버라고 하고요. 여기다 저장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7788을 저장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행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그러면 네, 뭐 row라고 할까요? 라고 하고 타입은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테이블 이름, 그다음 퍼센트, row 타입이라고 쓰시면 돼요. row 타입. 자, 여기에는 아직 값은 할당하지 않았죠. 값은 언제 할당할 거냐면, 직원 정보를 셀렉트를 해서 변수에 저장하고, 그리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select, 모든 컬럼을 다 셀렉트 하면 되죠. 어디에다가 into v row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조건식은 emp 테이블에 있는 컬럼 이름 같아야 된다. 변수에 있는 값과 같아야 된다. 예,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만 해보시면 돼요. 출력하실 때는 dbms 언더스코어입니다. 그 다음에 output. 그 함수 이름이 만들어진 그 관습을 보시면은요, 단어와 단어를 언더스코어로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점이 있고, put,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로 구분하고 라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로우에는 여러 개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7788로 검색을 해보면 7788로 검색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4번도 있을 거고 이름도 있을 거고 조합도 있을 거고 MGR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하나하나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점을 쓰시면 됩니다. 점. 그리고 EMP 여기다가는 콜론을 붙일게요. 콜론을 붙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그 다음에는 row 다음에 e name 다시 어, 콜론 붙일게요. 그 다음에 위 row에서 쫙. 그 다음에 다시 콜론 좀 귀찮긴 하죠. 그 다음이 mgr이었나요? v row mgr 콜론 그 다음에 higher date 있었던 것 같아요. row higher date 콜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셀러리 있었겠죠? 셀. 로우 점 셀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콜론. 커미션 있었을 것 같고요. 로우에는 com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DPT 에너죠. 로우에는 DPT 에너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시간에 콜론이 있는데 그거랑 이 콜론이랑 좀 헷갈리기도 하는군요. 그러면 이런 걸 쓰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이거는 그냥 어떻게 구분해서 보여줄 거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여기 중간에 3천하고 20 그 사이에 아무것도 출력된 게 없죠. 이건 왜 그러냐면 커미션이 널이어서 커미션 부분이 널이어서 여기는 빈칸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겁니다.
변수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변수들은 값을 한 개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값을 한 개만 저장할 수가 있고, 어떤 변수들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개의 값들이 같은 타입의 값들이 여러 개가 저장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타입의 여러 개의 값들이 저장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같은 타입의 값들이 여러 개 저장되는 거를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타입의 값들이 여러 개가 저장되는 거를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는 로우 타입은 일종의 레코드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뭐 출력하시는 내용을 뭐 다 출력하지 않고 일부만 출력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죠? 뭐 제가 행 타입의 변수를 저장된 내용을 출력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출력을 해보시겠지만 뭐 필요한 것만 출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재밌는 거를 보여드리죠. 첫 시간에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였었냐면, 다른 블록에서 선언한 변수를 또 사용할 수가 있느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클라에서 선언한 변수들은 그 PL/SQL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롬프트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세션이 유지가 되는 동안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접속해 있죠. 그죠? 이 접속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이 파일 안에서 세션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변수는 PL/SQL 블록 안에서 저장하시는 게 아니고요. accept라고 하는 문법으로 그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세션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문법은요, accept, 받아들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문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문법은 accept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prompt라고 쓰시고, 메시지를 써주세요. 그리고 세미콜론. 이게 문법입니다. 저는 프롬프트라는 의미로 P라고 쓸 거고요. 어, 숫자를 입력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넘버라고 할 거예요. 자, 프롬프트라고 쓴다 그랬죠.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세미콜론. 자, 컨트롤 엔터하고 실행해 보세요. 컨트롤 엔터. 이런 창이 뜨지 않나요? 가운데 이런 게 뜨죠. 값 입력하세요. 이렇게 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써져 있죠. 그죠? 자, 이 메시지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저는 그냥 간단하게 1 확인 이렇게 할게요. 아까 1을 입력하고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 값은 어디에 저장됐다? p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된 거예요. p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변수 이름 좀 바꿀까요? p 넘버 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변수. 네. 그리고 여기를 어,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실행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다시 1이라고 썼어요. 확인. 그럼 이제 P 넘버 1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accept p 넘버 2라고 할게요. 프롬프트 이번에는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네, 또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2라고 입력할게요. 확인, 확인. 자, 이제 이 변수들은 p 넘버 1과 p 넘버 2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변수는요.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모든 PL SQL 블록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PL SQL 블록은 declare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declare begin 그리고 end. declare begin end. 프롬프트로 입력받은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그 변수니까 V라고 할 거예요. 간단하게 num1이라고 할게요. 자, 넘버 타입이라고 선언하시면 되겠죠? 넘버 타입. 자릿수 안 줄게요. 자릿수 안 주셔도 돼요. 사용자가 몇 자리를 입력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릿수 주지 말고. 자, 여기에 기호를, AND 기호를 쓰셔야 돼요. P 넘버 1. 이렇게. 자, 이게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거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해요. 지역 변수에 저장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지역 변수에 할당하는 방법. 이게 지역 변수죠. 데이터 타입이죠. and 그리고 프롬프트 변수. 이 프롬프트 변수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and를 써주시면 돼요. and. 이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 변수와 그러니까 declare에서 사용한 지역 변수와 accept에서 선언한 변수를 사용할 때의 차이점은 얘의 값을 읽어올 때 프롬프트에서 입력받은 값을 읽어올 때는 and라고 하는 기호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이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값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v num2 타입은 똑같이 넘버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뭐라고 하시면 돼요? p 넘버 2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결과를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dbms, output, 점, put, line. 자, 우선 vnum에 있는 값 출력해 볼까요? vnum 1번. 그러니까 자, 그 뒤에다가 더하기라고 문자를 쓸게요. 자, 그다음 그 뒤에다가는 vnum2를 쓸게요. 그 뒤에다가는 등호를 쓸게요. 등호 뒤에는 덧셈 결과를 해야 되겠죠. v 넘버 1, num 1 더하기 v num 2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declare부터 end까지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나오죠. 혹시 안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사칙 연산을 전부 다 출력해 보세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전부 다 해보세요. 억셉트 또 실행하실 필요 없으세요? 억셉트를 또 실행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코드 변경하시고 실행하시면 돼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빼기, 곱하기는 별표 쓰시면 돼요. 나누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1 더하기 2는 3, 그 다음에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1 곱하기 2는 2, 1 나누기 2는 0.5.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accept를 또 실행하지 않았죠. 자, 두 번째 여기를 실행했어요. 그죠? num 1에 p 넘버 1에 있는 값이 다시 저장이 됐죠. 그죠? 지역 변수는 디클러에서 선언한 변수는요. 요거 끝나고 나면 블록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p 넘버 1에 있는 값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진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행할 때도 여전히 같은 값이 여기에 들어간 거고 또 실행할 때도 여기에 같은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들이 변경이 돼도요. 여기 있는 코드들이 변경이 돼서 다시 실행을 하더라도 v num 1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미 저장되어져 있었던 세션에 저장되어 있었던 변수의 값이 그대로 할당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에 할당되어 있었던 p 넘버 2에 있었던 값이 여기에 그대로 할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는 지역 변수랑 좀 다른 변수여서 값을 읽어올 때에는 AND 기호를 같이 써서 값을 읽어오셔야 돼요. 이게 그 디클레어에서 선언하는 변수와 accept로 선언하는 변수를 사용하실 때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accept를 다시 실행할 수도 있어요. accept를 다시 실행해서 똑같은 변수의 값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1 이렇게 값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숫자는 뭐 0.5 이렇게 해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 디클레어를 다시 실행하시면 아까 제가 입력한 값이죠. 1.1 더하기 0.5, 1.1 빼기 0.5, 1.1 곱하기 0.5, 1.1 나누기 0.5. 그리고 그 결과들을 옆에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accept라고 하는 걸 accept prompt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을 가지고서 그 코드를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은 세션 끝나기 전까지는 남아 있어요. 지역 변수는 다른 디클러에서 못 써요. 지역 변수는 다른 디클러에서 못 쓰지만 세션 변수는 언제든지 또 다른 디클러에서 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디클레어에서도.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네, 질문